안녕하세요. 오늘 웹 2.0 서비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웹 1.0 서비스라는 것들이 아주 일반적이었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 웹 2.0 서비스가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해서 웹 2.0 서비스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웹 3.0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서 웹 2.0, 웹 1.0, 웹 3.0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를 먼저 써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사례인데, 지난달 태국으로 휴가를 떠난 A씨는 인터넷 뉴스를 챙길 생각으로 아이패드를 들고 갔다. 그런데 갑자기 직장에서 급한 문서를 처리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아이패드에는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다. 하지만 클라우드 시스템을 떠올렸다. 인터넷만 접속하면 문서 작업 프로그램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그는 깔끔하게 보고서를 마무리한 뒤 클라우드 시스템을 띄워놓았다. 이게 많은 회사들이 이미 10년 전부터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지금 현재는 물론 IT 회사 중심으로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기업들이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물론 그 전통적인 회사들은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잘 어, 도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회사들이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의 장점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클라우드라는 거를 이렇게 클라우드 해놓고 5가지 특성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코스트 세이빙을 할 수 있는지,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 또 리더십이 바뀌고 있는지, 또 오피스가 없이 워크를 할 수 있는지, 유비쿼터스, 좀 전에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PC에 워드나 PPT 이런 게 깔려 있지 않아도 그냥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특징인지, 그리고 데이터 시큐리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클라우드라는 거는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컴퓨터가 아닌 외부 데이터 센터에 저장해 놓고, 그러니까 데이터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돌리는 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외부의 서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컴퓨터나 노트북은 그냥 터미널 역할만 하는 거고, 외부의 중앙에 접속을 해서 내가 거기에 소프트웨어도 이용하고 데이터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접속해서 사용하는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많이 활용을 안 했는데 구글 드라이브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자료를 올려놓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워드 작업 같은 것들도 쭉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다 접속을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우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개인용 IT 기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어디서든 내가 접속해서 업무를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클라우드에서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우리 수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분산 컴퓨터로 각각 사용자가 자기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다고 하면 이제 중앙 집중형으로, 과거하고는 좀 다르죠. 대부분 현상은 중앙 집중형인 것들을 분산해서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요즘 클라우드는 그 반대로 상식을 좀 뛰어넘은 것이 될까요? 그러니까 중앙 집중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우리 아까 얘기했던 클라우드의 특징들 중에 먼저 비용 절감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프라 IT 인프라 초기 투자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어, 그리고 시간이 그 투자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은 조금 뭐 어느 정도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면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PC나 또는 노트북을 기업에서 다 모든 사람들한테 도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터미널을 사람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코스트 세이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 성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IT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서버나 CPU를 따로 사지 않으니까 한 50% 정도의 비용이 절약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이런 그 기업 입장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KT의 그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플랫폼,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것들 선택해서 셀프 서비스 포털을 통해서 서버 용량을 신청하면 뭐 10분 만에 모든 환경이 완성이 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량만큼만 요금을 자동으로 책정하는 기능이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뭐 서버나 CPU를 따로 안 사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리더십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여전히 이제 포털이나 IT 서비스 업체에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면서 통신사의 힘이 조금 더 막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털 업체가 뭐 네이버나 뭐 이런 쪽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서 KT나 U+, LGT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강점을 지니고 있을 수 있는 거죠. 통신사들이 뭐 네트워크하고 서버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바뀌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뭐 이런 애플도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뭐 클라우드의 강자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리더십을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신사는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강점이 있고 포털 업체는 뭐 앱을 이용해서 서비스의 강점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통신사하고 포털 업체, 뭐 제조업체 이런 기업들이 제휴를 통해서 윈윈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특징은 오피스리스 웍이라고 써놨는데 데스크톱 컴퓨터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게 이제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로만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데스크톱 컴퓨터가 위기에 봉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게 되고 재택근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협업이 어렵지 않고 온라인에서 만나서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이런 데서도 업무가 가능하게 됐고요. 또 뭐 항상 우리가 PC를 이용을 할 때 PC에 그 백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깔아야 되고 백업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뭐 백업도 크게 문제가 없이 중앙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니까 문제가 없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유비쿼터스가 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컨텐츠를 접속하고 보유한 IT 기기 간의 데이터 공유가 쉬워지게 되는, 그래서 뭐 N드라이브나 뭐 웹하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우리 그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문서 작업할 때, 구글 덕스만 이런 것들 작업을 할 때, 뭐 노트북에서 작업을 하다가 PC에서 그 뒤에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스마트폰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뭐 어디에서나 이동 중에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문서를 작성하던 것이 뭐 아이패드에 뜨고 또는 PC에 뜨고 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놓고 그 웹하드와 다르지 않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런 헤게모니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데이터 시큐리티 관점에서는 일단 그 보안에 취약할 수 있겠죠. 이게 분산형으로 뭐 보안에 취약하다라는 게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각각의 컴퓨터에 집어넣어 있으면은 그게 더 뭐 보안에 취약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중앙이 한번 털리면은 모든 자료들에 대해서 보안이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는 항상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커들이 클라우드 공간을 공격을 하게 되면 이게 PC보다 보안에 취약할 수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네트워크 장애가 생기면 클라우드에 접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문제 있을 수 있고, 또 저작권 문제도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자료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해킹을 통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또는 뭐 내부에서 어떤 권한을 줘서 내가 만든 자료들을 또 이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